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에도 국회 높은 벽을 넘은 건데요. 김명수 인준안 투표 경과와 의미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 한 3시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160, 반대 134, 기권 하나, 무효 셋, 이렇게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찬성이 160표나 나왔는데 일단 표 분석부터 좀 해주시죠. 네, 국회 정원이 300명이고요. 네. 안철수 대표가 의원직을 사퇴한 노원병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 그 재적 의원은 299명입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배덕광 의원을 네. 빼면 298명인데 네. 298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을 했고요. 특히 그 장관을 하고 있는 김부겸, 김현미, 도정환 의원 이런 분들까지 해외 출장 전부 다 취소하고 네. 오늘 본회의장에 나와서 투표를 했습니다. 양쪽이 다 찬성하는 쪽이든 반성하는 쪽이든 총력을 다해서 총동원 체제로 네. 한번 겨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석 분포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121석, 또 정의당이 6석, 새민중 정당이 2석. 네.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이 2사람인데요.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이정현 네. 의원입니다. 그 중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아마 찬성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130명이죠. 그렇다면 160표가 나왔으니까 무려 30명이 더 네. 찬성을 했다 이런 계산인데요.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밝혔기 때문에 얼추 계산하면 국민의당에서 한 30명 이상이 찬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지난번 그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 찬성이 145명이었는데요. 이번에 160명, 15명이라 늘어났지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확실히 국민의당 효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무규명 투표니까 뭐 어떻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김희수 그 인준 때와는 달리 다수의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김희수 때와 다르게 김명수 후보자 때는 국민의당에서 다수의 찬성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이제 그것도 궁금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좀 주요한 측면이 있겠죠. 예, 뭐 정치인들도 이제 그 부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그 한겨레 스튜디오에 그 오전에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 인터뷰 때문에 출연을 했는데요. 오후에 그 임명동의 투표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물어봤더니 통과될 것 같다고.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하는데도 통과될 것 같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보느냐 했더니 그래도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찬성표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자유한국당 의원까지도 할 정도입니다. 네. 당연히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상당한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김희수 소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때 네. 청와대 그 소통수석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죠. 소통수석을 통해서 호통을 쳤죠. 그렇습니다. 네. 뭐 상상도 못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다. 뭐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했다. 이런 좀 그 너무 그 강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절박감 때문이겠지요. 뉴욕에 출장을 가기 전에 좀 이렇게 호소를 하는 메시지를 내놨고요. 뒤늦게 알려졌습니다만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전화까지 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전화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전화까지 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김희수 소장 인준 때와는 달리 좀 다르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야당, 국민의당을 설득한 것 같은데 그렇게 움직인 게 맞죠? 그렇죠. 뭐 사실은 이번에 이게 부결됐으면 청와대 정무라인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거의 뭐 여권 전체를 재편해야 될 정도로 아마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총력을 다해서 막을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그 추미애 대표의 어떤 극적인 태도 변화 같은 게 참 특이했던 장면인데요.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때 뭐 땡깡을 부렸다 이렇게 국민의당을 비난했고요. 이건 탄핵 불복이다.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말도 말이지만 그 다음 날 어떤 행사장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면전에 놓고 막 비판하는 발언을 한 다음에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쌩 하고 나가버리는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방영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굉장히 격앙이 됐었는데요. 그랬던 추미애 대표가 이번 주 초에 유감이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고요. 또 막판에 안철수 대표를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깨졌죠. 뭐 만나지 못했고요. 또 이 투표 직전에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선약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호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국민의당 의원들의 그 맺혔던 어떤 그 분노 같은 것들을 좀 사겼던 것 같고요. 정치가 이제 명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성을 보이는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당 지도부의 그런 모습 같은 것도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넥타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연두색이 이제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색인데요. 그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런데 그 넥타이는 약간 사연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 전에 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우원식 의원한테 이제 준 넥타이고요. 우원식 의원이 자기 정치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순간, 결단의 순간에 그 넥타이를 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연두색이었고요. 오늘 그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또 청와대 윤영찬 소통수석이 조금 차이는 납니다. 약간 진한 색인데 아무튼 약간 그 짙은 연두색 넥타이를 메고 나왔고요. 기자들이 오늘 넥타이를 초록색을 매셨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경을 좀 썼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마침 뉴욕 방문 중인데 넥타이 색깔이 윤영찬 수석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건 뭐 귀국 이후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아무튼 이런 것들도 표결에 내용적으로 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그 녹색 넥타이를 맸지만 셔츠는 또 파란색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에 녹색을 얹어가지고 두 당의 협치를 또 그런 식의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네, 정치인들의 그 의상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 이제 빨간색을 했다면 자유한국당하고 뭐 연정, 협치 이런 걸 상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그런 것까지 이제 안배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또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제 그거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들이 일부러 그럼 국민의당 때문에 그 넥타이 색깔을 고른 거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기자들이 좀 알아서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그렇게 지금 국민의당은 여건이 이제 공을 들이니까 그동안 마음이 많이 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뭐 솔직히 그간의 어떤 행태가 명분 있는 그런 행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투표 결과는 달랐지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자유투표입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강제하지 않고 특히 인사청문회, 인준안에 있어서는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겠다. 이게 훨씬 더 민주적인 거 아니냐.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인준투표에 있어서의 자유투표, 그게 더 민주적이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의원들이 물론 그쪽은 이제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이제 당론 투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의안은 다 의원들이 알아서 투표를 하고, 이 당론 투표를 할 경우에는 그 원내 총무 또는 원내대표가 이렇게 세 줄을 그어서 이 의안은 반드시 당론에 따라 투표를 하라. 그래서 이제 그 원내대표가 세 줄을 그으면 그걸 의원들은 세 줄짜리 채찍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정치학에서 나오는 설명인데요. 그 정도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당론 투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거의 모든 의안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에서 지침을 줍니다. 그리고 아주 예외적으로 자유투표를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지금 국민의당은 약간의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이 대부분 호남 지역구 출신 호남 지역구 의원들인데요. 지금 당대표를 안철수 대표가 맡고 있죠. 당론 투표를 당 지도부에서 강요하다 보면 자칫하면 당내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자유투표 또는 자율투표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모든 의안에 대해서도 아마 거의 다 이른바 그 자율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명분상은 자율투표가 훨씬 민주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의당이 약간 특수한 내부 사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투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되면 불확실성은 커지고 국민의당의 몸값은 더 올라가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그 김명수 인준 정국에서 또 가장 그 주목을 받았던 사람은 안철수 대표입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인준 때도 안철수 대표의 사실상 반대 사인이 결정적으로 부결로 나타났다. 그런 분석이 많아서 이번에도 안철수의 마음, 안 대표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컸는데 뭐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뭐 이랬는데도 명확하게 지금 태도를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내심으로는 어떤 결과를 바랬을까요? 글쎄요, 이제 해석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안철수 대표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죠.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의원이 몇 명이냐 하면 대략 10명에서 20명 사이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이 단 한 가지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다가 자기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 이 표현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과거에 했던 발언의 그림자가 좀 어른거립니다. 좌파가 사법부를 장악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사법부 수장까지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를 하게 해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던 말인데요. 이제 이 발언과 어떤 약간 맥락이 이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 직전에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의 그 발언은 지금 반대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안철수 대표가 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한 번 다시 얼버무리는 그런 약간 이상한 어색한 장면이 좀 벌어졌었죠. 그러면 통과를 원치 않았다면 그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영향력이겠죠. 안철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철수가 확실히 찬성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히 각인시키는 정치적인 효과는 있었겠죠. 정치공학적으로는 물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용서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그런 마음이 일부 읽혔더라도 국민의당 의원들의 다수는
찬성 쪽으로 표를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더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기를 좀 꺼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국민의당과 민주당 그전에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통과되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협치의 장이 이제 드디어 마련됐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이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들도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찬성표가 145표였고요. 오늘 대법원장 후보자 찬성표가 160표였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국회의원 표수가 아마 145에서 160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안은 가결되고 어떤 사안은 부결되는 장면이 벌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요. 이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또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좀 더 야당을 향해서 줄 건 주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어떤 그 촛불혁명의 어떤 힘, 국민들을 믿고 우린 그냥 간다. 이제 이런 태도를 아직은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그렇게 쉽게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떤 협치의 제도화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연정을 목표로 협상을 한다든가, 정책 연대를 뭐 국민들한테 드러내놓고 아예 좀 한다든가, 이런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회사나 집에서도 할 말 다 못하고 사는데요. 이제 추미애 대표가 그동안 국민의당에 대해서 좀 말폭탄을 쏟아낸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당 의원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고요. 또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뭐 썩 그렇게 좋아하는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정성 있게 평소에 이제 야당 지도부와 이제 야당 의원들한테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좀 진정성 있게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 가지 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홍준표 대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한테도 좀 전화를 했으면 어떨까? 정우택 원내대표, 또 주호영 바른정당의 그 대표 권한대행한테도 전화를 했으면 어땠을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대통령이 참 저렇게까지 해서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좀 더 찬성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전 이런 상상을 좀 해보고요. 전 다음에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들 개개인들한테도 전화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그게 자주 하면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의 뭐 체면이 크게 손상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력 같은 걸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말 한마디에 이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능수능란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특별한 흠이 없는 대법원장감이었는데 이런 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참 어렵네요. 여소야대 전국의 구조적 한계이겠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일이 되게 하려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허리도 굽히고 인사도 하고 해야겠죠.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계속 냈으면 좋겠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